속보적인 인터뷰 임택 광주 동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사드리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예.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렸고 명함을 받았는데 왠지 책방에 온 듯한 느낌도 좀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거기 앞에 또 인문 도시라고 써져 있어서 예, 예. 뭐 추구하는 바가 이것일까 예.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동구가 올해 7월 1일 날 인문 도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지자체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단체장에 취임할 때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선언들을 하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인문도시를 하겠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문도시 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 해오는 과정에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동구는 인문도시다. 이렇게 했는데 인문도시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물질적, 양적 성장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과연 그러면 정신적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양극화가 심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57위 정도 하위권, 완전 하위권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행복한가? 물질적으로 성장했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정신적 풍요로움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균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저는 인문도시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청장님은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요. 그렇죠. 도시에서 행복은 이제 개인적인 행복과 네.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가서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문화, 예술. 그러니까 도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것들인데 이런 공적인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행복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측면이라고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동안에.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게 좋아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7기 이어서 8기 예. 지금 6년째 구정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구는 그럼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청장님 하시기 전과 후 예, 예. 생활을 보시면서 예. 뭔가 좀 바뀌는 생각도 있으십니까? 예. 우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동구에. 처음에 딱 들어가셨을 예, 때. 예. 제가 네.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종원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족 단위 아이들 이렇게 와서 책 읽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유명한 사람들만 자서전 쓰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을 자서전을 써서 내 손자들 대대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구나. 저는 이게 또 서민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문 기록화 사업. 그런 걸 하셨습니까? 예, 예.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5학년 전체 학생들은 통기타 교실을 전부합니다. 이걸 5년째 했는데 학교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으로도 뭔가 다양한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또 부모들이 좋아해서 내년부터는 6학년도 해주라. 그래서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것. 그게 이제 동구가 지향하는 인문도시의 모습이었고요. 조금 이제 뭐가 달라졌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한다면 인구가 유일하게 또 증가한 데가 우리 동구만 증가했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 어떻게 하셨기에 증가가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재개발 재생은 어느 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공공보육시설 그러니까 구립이라든지 이게 2군데였는데 지금 15군데로 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통기타 교실도 그렇고 아이들의 재능아동 꿈나무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화적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환경이라든지 교육적 환경 이런 것도 잘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파트 개발은 어느 구나 하는데 동구 가서도 살만하네 이런 것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동구도 옛날에 낡은 도시 이미지 구도심 이거에서 그래도 동구도 살만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증가를 했고
일단 국민들의 삶을 좀 돌보셨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느 구가 많이 살 것 같아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광산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22년부터 네. 1위로 올라섰습니다. 청년 인구 비율이. 아, 그렇습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비율이 저희가 28.2% 정도인데 22년도는 강상구하고 동률, 23년, 24년은 우리가 앞섰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아파트라도 이런 게 이렇게 정주 여건이 일단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안입니까, 이게? 그렇죠. 네. 좋아지는데 와서 저기 학교 다니는 것에 문제가 있네? 보육하는데 문제가 있는 안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문화적인 환경, 동구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구만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찾아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243개 이제 기초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의회로는 91년에 시작을 했고 단체는 95년에 시작했는데 뭐가 차이가 있지? 우리 동네의 색깔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도시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도시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가치를 만드는 건데 저는 우리 동구의 이제 미래 브랜드를 그래서 인문도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5가지 방향을 잡았는데 인문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환경. 좀 더 좀 쉽게 예를 여쭤보겠습니다. 들면, 예. 네, 인문 도시라고 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건가? 보통 인문학을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인문도시의 기본은 책 읽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냐면 책 읽는 것을 통해서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찰도 하지만 우리 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토론이 가능해지고 생각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런 속에서 서로 공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좀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 읽는 도시가 저희가 기본인데 조금 설명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게 매년 4,000권의 책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책을 나눠드리는데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라 올해 책 100권의 권장 도서를 선정을 했고 10권의 추천 도서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유아, 성인, 학생들. 그래서 나눠드리고 이제 4,000권의 책은 우리 동구에 동네 서점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서 사시도록 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책만 읽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 독서 공모전을 합니다. 읽은 책을 갖고 독후감 발표를 하고 네. 올해 동구민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시내 전체에서 한 1,000명이 오셔서 독후감 발표도 하고 작가들 초청해서 작가의 만남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재미도 있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네.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아서 그러게요. 광주에서 한강 작가한테 우리 한강 문학관 하겠다니까 저는 문학관보다는 제 이름 들어가는 게 싫습니다. 책 읽는 광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동구는 안 우리는 해도 되겠네요. 이미 우리는 5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네. 그런 토대를 좀 만들었습니다. 앞서가는 구였네요. 체리형 문화 관광 도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름이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예.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무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구가 제가 취임할 때 인구가 94,000이더라고요. 10만이 좀 안 됐어요. 작았어요. 네. 네. 지금도 작긴 한데, 근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금 10만 7천까지 10만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도 아마 지금 142만 인구인데 그 140만이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내년쯤 지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출생률 떨어지고 뭐 결혼도 또 잘 안 하는 그런 또 분위기인데 전국적인 추세여서요. 그렇죠. 전국적인 네. 추세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게 해야 도시가 활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개념으로 하면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아와서 최소한 반나절 하룻밤 정도를 주무시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를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우선 동구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 났습니다. 예, 아시아 문화전당이 1년에 약 200만 정도가 오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 문화관광에는 야간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인데 이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야간의 볼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수대를 40여 년 만에 바꿨습니다. 음악 분수로. 아, 그리고 빛의 분수로 두 가지로 바꿔서 예. 분수 자체가 광장을 조금 대중적 공간을 5.18 광장을 만들어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연말과 내년 3월에 바뀌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초등학생들 지하상가에 비어 있는 공간을 AI하고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일종의 이제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에 미술 교육 공간이 하나 들어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충장로에 나가서 시내에 지하상가에 가면 예, 예. 정말 뭐가 많았고 예. 이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많이 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겠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분수대 밑에 지하 광장에다가 지금 그걸 조성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남북공광역 건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게 이제 27년까지 272억이 투입이 되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춘설차는 혹시 들어보시는가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무등산에서 나오는 차 이름이 춘설차입니다. 네. 아, 마시는 차. 예, 녹차. 네, 네. 근데 녹차 중에 최고의 녹차는 심산 유곡에서 나오는 녹차가 최고랍니다.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바다나 네. 굳이 제가 이야기하는 보성처럼 바다나 네. 저기 하동처럼 하동이 아니라 다른 강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네. 산 계곡 주변에 나온 녹차. 아. 이게 춘설차입니다. 근데 증심사 주변에 약 3만 평 정도의 춘설차 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걷어냅니다. 올해부터 복원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무등산에는 광주의 역사가 다 숨어 있거든요. 의제 협백년생의 역사, 오방 최홍종 선생님, 최원수 선생님 이런 분들의 역사가 숨어 있는 문향정, 춘설헌, 관풍대라고 하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무등산에 이 연간 250만 정도 오는데 전국에서 산을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북한산이 1위고요. 2위가 지리산이고 3위가 무등산입니다. 근데 무등산에 그 온 사람 중에 70%가 증심사 일대로 와요. 네. 갔다가 다 그냥 등산만 하고 가십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체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걷는 길에 연결, 야간에도 머물 수 있게 하고 차 마시고 명상하고 보성까지 가시지 않고 차밭도 보고 이게 이제 남북권 관광 보성에서 싫어하겠는데. 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지금 마스터 플랜에서 실시 설계 들어가고 네.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내년부터 합니다. 아, 얼마나 걸립니까? 4년 합니다. 아, 근데 네. 그동안에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예. 뭐 참아야죠. 좋은 게 나온다는데. 예.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심하게 토목공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뭐 제 임기를 지나서까지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랍니다. 3기 들어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충장로나 경남로 상권 정말 최대 상권이어가지고 그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도 뭔가를 또 일을 벌이실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고 계십니까? 제가 충청도 상권 이야기하면 제일 힘 받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올해 그 1사분기 그 중대형 상가 네. 공시일률이 31% 정도 됐는데 지금 4사분기 24%로 줄었습니다. 좋은 변화가 일이네요.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2021년부터 저희가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0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충장로는 주로 이제 뷰티 산업 쪽이 옷가게라든지 주얼리 뭐 그다음에 신발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충장로 가면 먹을 데도 없고 마실 데도 없고 이렇게 식음료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기업하고 손을 잡고 비어있는 공간에 소형 복합 쇼핑몰이 하나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주변 골목에 홍콩타운의 분위기를 느끼는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관련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우리 광주의 유명한 해진 세푸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 새로 우리가 이제 핵점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핵점포, 그러니까 새롭게 업종을 변환시킬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업종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콩타운처럼 핫플레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4, 5가 쪽도 역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비어있는 충장로의 공실률들을 점차 없애면서 동명동과 충장동 이걸 연결하는 새로운 부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고 아마 저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저희가 네. 이제 국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서 100억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 선정이 됐었습니까? 3년 전에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네. 그 사업의 일환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괜찮군요. 예.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아주 제가 힘듭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구마나 예산을 아주 걱정을 힘듭니다. 하고 있어서. 솔직히 네. 현 정부 들어와서 부자 감세했잖아요. 이제 한 예로 들면 종합부동산 종부세 우리 많이 듣는데 2022년 이전 정권에서 저희가 종부세를 걷어서 전국의 기초지자체로 다 나눠줍니다. 원래 내려오는 거죠. 이게 네. 이제 부동산 교부세라고 내려오는데 네. 2022년도에 저희가 약 300억 정도, 380억 정도 받았는데요. 지금 18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억 원은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신규 사업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충장축제 예산도 지금 제가 일부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마음 아프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세가 준다 그러면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네. 얘기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약 147만 정도가 종부세를 냈거든요. 네. 지금은 감세 정책에 의해서 40만만 냅니다, 사실은. 네. 극히 일부 이제 부자들의 세금인데 이것이 이제 기초지자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못 하신 거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반드시 같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를 개편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국회 가서 한 3주 전에 기자회견 가서 올라가서 했습니다. 지방 어떡하냐고요. 예. 그럼 일단은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적게 써야 될 것이고 정말 이제 적게 쓸 수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떻게 지금 주민들을 구분하고 위한 계세요? 새로운 복지 수요라든지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일단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남북권 광역 종합관광개발 사업 또 수소도시 사업에 850억 뭐 민자 400억을 빼더라도 재정 투입이 450억이 되는데 네. 이런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구 우리 재원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거 대응 안 해주면 돈 못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이 굉장히 힘든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이거는 꼭 해내겠다 하는 게 근데 있으시죠. 아까 질문드렸던 해주셨던 그런 것들. 체류형 문화관광사업, 네. 아시아문화전당권, 네. 무등산권, 지산연주까지 있는데 크게 두 개 사업 아까 말한 남북권 광역 종합관광개발 사업 270억, 수소도시 사업에는 우리 지금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 약 4만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공원과 수소도시 사업을 결합하는 사업을 앞으로 4년을 합니다. 이게 850억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든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문화전동권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올해 세계 축제 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축제협회로부터 미국에서 열려서 했는데 제가 이제 축제 때문에 받으러는 못 가고 네. 우리 부부청장이 갔는데 아쉬웠는데 거기에 걸맞는 네.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때 수상한 겁니까? 이번에 올해 저희 충장축제가 10월 1일부터인데 네. 하필이면 10월 1일 날 오라고 해서 제가 못 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뭘 잘했다는 거죠. 그러죠. 거니까. 아니 축제를 세계 축제 잘했다는 도시가요. 겁니까? 네. 태국의 파타야는 다 아시잖아요. 네. 태국의 파타야하고 한국의 기초지자체 지정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광역단인데 네. 우리가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계 네. 축제 도시로서. 예. 그러니까 더 홍보를 좀 하셔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시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전국 지자체들마다 시행을 하고 있어서 경쟁이 많이 치열해 보입니다. 2년째 지금 동구도 하고 있는데 동구만의 고향사랑 기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동구만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싸움을 제가 행안부하고 하면서 민간 플랫폼을 유일하게 제가 버티면서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왜냐하면 법에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거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거기다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민간을 이용한 모금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 우리 구는 그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티야구단 이스트 타이거즈
동구의 타이거즈. 그래서 이게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의 야구단입니다. 아, 압니다. 네, 이게 2016년부터 했는데 네. 중단될 이게 있는 거. 아, 내가 이거 하겠다.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겠다. 네. 그래서 여기에 쓸 테니 도와주십시오. 아. 그다음에 하나는 광주극장이 일제 때 조선인이 만든 극장 유일한 극장으로 멀티플렉스가 아닌 단광 극장으로서 네. 여기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을 제가 만들겠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약 9천 명이 전국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데 70% 정도가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티 야구단들 야구복 바꿔주고 야구 방망이 바꿔주고 연습장 지어줄 준비하고 있고요. 좋아했겠네요. 예, 네. 엊그제요. 아이돌 가수 있는데 얼리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 여기가 우리 홍보대사인데 이 아이들 다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이 친구들 아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국장은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릴 건데 모르겠네요. 예. 어디 보자. 드림로드라고 써져 있네요. 드림노트. 드림노트. 아, 예, 예. 네. 우리 충장축제 때도 왔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광주국장이 가면 좀 불편함이 있어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근데 광주국장의 역사를 살리면서 문화재로서 만들어가기 위한 또 예산을 올해부터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광주국장에서는 앞으로 영화도 상영하지만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전국에 관심이 있는 문화예술들이 꼭 광주국장을 찾게끔 하고 싶습니다. 네. 동구에 사업체, 기업체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도 그 점은 아쉬운데요. 중심에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걸 네.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는 4차 산업에 맞는 3단이나 제조업은 없지만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산업. 네. AI하고 결합한 AI 헬스케어 사업에 저희가 지금 2020년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좀 더 넓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 기업들이 우리 동구로 다 오려고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캠프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약 70여 개가 들어와 있는데 AI 헬스케어를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의료기구도 만들고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예.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자 이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에 관한 의료 시설에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예. 이게 동구로 와서 그걸 하나의 또 사업으로 만드시네요. 예, 동구는 우리 주민들이 약 7천여 명이 동의를 해서 혈액 채취해서 유전자 해서 우리 동구청 건네품을 건강관리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 자기 예를 들면 혈압, 혈당, 심장 여러 가지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시즌즈라고 해가지고 예. 코너가 있는데 열심히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예. 반가워가지고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꼭 동구민은 아니어도 예. 호남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광주문화광산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365일 설레이는 36.5도의 따뜻한 인문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설렙니다. 예. 우리 동구는 광주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장로,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동명동 많이 찾아주시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면 광주에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충장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예술여행 동구랑이 우리 동구의 여행의 슬로건입니다. 동구를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의 건강을 엄청 책임지실 것 같은 네. 임태 광주 동구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